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의 기자회견 모습은 정확히 승전보를 알리는 야전사령부의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빌드업을 통해 결정적 순간에 정리하는 방식이 통했다고 보는데, 단지 그 결정적 순간을 언제로 보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 상황을 보면 3월 14일 고 이해찬 대표의 49제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될 때까지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예, 따르겠습니다. 같은 날 경북궁에서 촛불 대행진이 열리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한 시민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거라는 걸 좀 알려줘요. 모두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15일 국회에선 뉴 이재명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 검찰개혁은 시대적 대표 아젠다가 아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트라우마만 소환하여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다. 시민을 트라우마 환자로 만드는 병자 정치다. 같은 날 초선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을 갔는데 왜곡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일 밤 최강욱 라이브에서 최강욱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의 등판을 알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 당내 상황들, 그다음에 당 밖에서 지금 특정한 어떤 사안마다 지지자들 간에 이렇게 격렬한 의견 대립이 생기는 상황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이 혼란을 좀 수습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민주당이 소중하게 쌓아왔던 그 민주정부의 역사가 지금 훼손되는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다음날 16일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울하며 수사기소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는 이미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다.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고, 법안 역시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전원회의 후 선별 재임용은 저들의 반격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요. 또한 15일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17일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 정부안 논란을 종결지었습니다. 특히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직접 수정사항을 국민들께 보고함으로써 이번 수정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신뢰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뒷목 잡고 지켜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있고, 민주당 내 개혁 방해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기주 MBC 기자는 보도 중 갑자기 언급한 이 대목,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왜 법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당론을 서둘러 정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려 하느냐라고 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즉 당시 어떠한 외압에 의해 막무가내로 당론으로 끝을 내려고 했던 세력과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법사위 추운논이라는 단서를 단 정청래 대표가 있는 것인데, 그 정체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부에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김민석 총리는 언제 귀국합니까? 귀국하면 전혀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걸 또 한 번 증명했고, 빛의 혁명국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또 그 위대한 국민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청래는 이제 당원과 민주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난관을 이겨내며 개혁의 서사를 쓴 강력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끝까지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글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정부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이요,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인데 저하고도 일일이 조항 하나하나 줄쳐가면서 수정에 고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 최다선 의원이고 당대표까지 지낸 분에게 법사위원장을 제가 부탁할 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일일이 조항 한 조항 한 조항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수사 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추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수기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수기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 정, 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해온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었으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검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일부 검찰의 폐해를 알리고자 지난 6년간 많은 고초를 감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뼈아프게 목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쥔 무소불위의 권한은 때로는 인권을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서 올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김용민 법사위 간사께서 공소청 법안에 수정된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입니다. 이번 조정안이 나온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영화의 눈폭풍 속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를 응원봉으로 메워 마침내 이재명 정부 탄생이라는 빛의 혁명을 이뤄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검찰개혁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광장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 안에 남아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랜 개혁 과제에서 지난 12.3 내란을 겪으며 온 국민의 개혁 과제로 확장,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공소청법, 중수청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은 그러한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이권 통보 의무, 검사의 이권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소전담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한편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 요구권을 삭제하여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최고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넷째,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6조를 정비하여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국회에서 적극 돕고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네. 이상 기분 좋은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